여러분, 편의점 사장님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 말 사실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 못 버는 편의점 비율이 30.4%예요. 30.4%. 그러면 여러분, 편의점 10개 중에 3개는 최저임금도 못 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요, 알바하는 친구들한테 줘야 되는 임금이에요. 그러면 최저임금도 못 버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다. 좀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알바보다 못 버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이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충격적입니다. 이거 솔직히 말입니다. 진짜 충격적이에요.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경제를 망쳤는지 보여주는 실제 지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6년만 하더라도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 비율은 11.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7년 12.9%로 늘어났죠. 2018년 20.3%로 폭등했습니다. 왜요? 2018년에 16.4%란 최저임금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는 25.5% 폭등했습니다. 왜요? 이때도 마찬가지 10.9%의 최저임금을 올렸거든요. 그러니 뭐 난리도 아니었죠. 2020년에는 26.9%로 가더니요, 2021년에 급기야 30%를 넘겼습니다. 30.3%입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도 지금 30.4%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제 불황이 더 심화되면 심화되는 만큼 편의점주들은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진짜 수두룩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진짜 심각하죠. 이러니까 편의점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까요? 폐업합니다. 실제로 폐업합니다. 폐업하는 사람 진짜 많아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 새 늘어나는 편의점, 문 닫는 편의점 수인데요, 2017년에는요 이게 1200개 정도 됐거든요. 그러던 것이 2018년에 1767개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요 1533개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860개고요. 2021년에는 1953개. 편의점들이 문을 많이 닫죠. 굉장히 많이 닫습니다. 굉장히 많이 닫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편의점은요, 웬만하면 한번 열으면 문 안 닫는다고 해요. 이게 많이는 못 벌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생활은 할 수 있게끔 벌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서는요, 이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편의점이라는 게 갑자기 매출이 폭증하거나 갑자기 매출이 폭락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편의점이 만들어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매출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은 다르죠. 인건비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인건비가 장난 아니에요. 인건비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내년에도 5%나 올라갑니다. 9,620원이 돼요. 게다가 전기료는 어떻습니까? 전기료 지금 폭등할 겁니다. 편의점 전기료 장난 아니거든요. 조그만 편의점 하시는 분들도 전기료가 100만 원 내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100만 원 내는 거.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이요. 진짜 우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내년에도 한 40% 오른다고 하잖아요. 올해도 지금 30% 가까이 오르고요. 그럼 100만 원 내던 사람이 130만 원, 100만 원 내던 사람이 170만 원 이렇게 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편의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 편의점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게다가 또 세금은 안 올라갑니까? 세금은 다 올라가잖아요. 편의점 하시는 분들의 재산세는 안 올라갑니까? 편의점 하시는 분들의 건강보험료는 안 올라갑니까? 국민연금은 안 올라갑니까? 이게 뭐 편의점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편의점 하시는 분들, 저에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끼리 해도
한 달에 2, 300 남으면 잘 남는다고 합니다. 알바를 안 쓰고. 알바를 썼다 그러면요. 100만 원, 200만 원 이거 갖고 가기도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여러분 지금 이것은 편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편의점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의 통제 방역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모두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 좀 나아질 거다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불황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알바보다 못 버는 사람은 편의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들도 알바보다 못 버는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가락곰탕에 고성목 사장님만 하더라도 매출은 월 3,700을 찍는데 본인이 갖고 가는 것은 70만 원, 8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두 사장 공동으로 투자했다 해도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300만 원씩 가져가는데 말입니다. 그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 할 수 없다고 봐요. 이런 가락곰탕 같은 식당이 한두 개냐고요. 한두 개겠냐고요. 굉장히 많죠. 그럼 선술집은 안 그럴까요? 호프집은 안 그럴까요? 인건비 올라가고 전기료 올라가고 세금 올라가서 못 버티는데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이게 경기가 좋아진다고 이게 좋아질 거냐? 쉽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결국 말입니다. 뭐 가락곰탕이 지금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가격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더 이상 못 버틴다 생각하면 가격 올려야 돼요. 예. 식당도 마찬가지. 지금 마찬가지로 편의점 같은 데도요. 이제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사가 더 많은 배려를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계속 망해갈 겁니다. 선술집도 마찬가지거든요. 호프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가격을 올리는 길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화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면 결국 최저임금을 올려서 가계소득이 줄어든다. 그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 지금이에요. 지금. 저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진짜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주유수당 빨리 폐지해달라. 예, 주유수당.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뭐 업종별로 차등화 시켜주고 지역별로 차등화 시켜주고 최저임금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당장 주유수당을 폐지하면 이것만 해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주유수당 폐지하는 거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그래야지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